시대를 열어갑니다. 한민족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통일전망대 이 시간 먼저 통일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두 차례 걸쳐서 통일 비용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 비용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대처하면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가 미리 적절하게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보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책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대처를 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소득 조정 기간 중에 북측의 경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떤 정책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 10년의 그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독일처럼 확 섞어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뭘 해나가면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기간 동안에 북측 지역은 북측 지역대로 그 동안에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따로 계획 경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측에 거기에 합당한 실물 자본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 다 남측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건 Buy Korean Products Policy라고 이제 이름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북측은 북측대로 소득 수준이 아주 눈부시게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남측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얻게 되는데 바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이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바이 코리안 정책 이렇게 되겠네요. 네.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 우리 경제는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경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경제라는 거는 부침이 있게 마련인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 진행하는 거는 그 대부분의 유효한 수요가 북측의 실물 자본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정해져 있는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침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는 부침은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산하는 거는 아주 크게 두드러진 것만 이렇게 한 거지 거기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오는 그 규모의 경제라든지 또 북한의 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함께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부침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매년 GDP 성장률 11%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하셨습니다. 네. 근거를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 북측에 필요한 그 실물 자본의 크기 그 통일 비용 크기를 대략 한 7%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모두 남측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한 80%까지만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
GDP 7%에 해당하는 크기에서 80%라고 한다면 7, 8, 56, 5.6%가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 나름의 흐름으로 추세 성장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꽤 좀 괜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좀 규모가 커가면서는 점점 낮아지는 게 이제 추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대략 한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후나 뭐 이런 때 10년, 15년 후에를 그 남원의 그 흐름에 경제 성장 추세를 본다면 한 3% 정도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그 5.6%에 3%가 더해지면은 8.6%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남북이 분단돼서 이렇게 대치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력이 지금 군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풀려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이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을 대략 한 2.4% 정도로 우선 대체적으로 추산을 한다면은 그럼 그거만 합하더라도 11%가 되는 겁니다. 네. 남한 경제에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면은 북한 경제에는 어떻습니까? 더 큰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거기는 그 상대적인 건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그 절대적인 거로 본다면은 남한의 소득 수준의 이제 절반을 따라오는 이런 거를 이제 그 10년의 계획 경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지금은 식량 해결도 못하는 이런 기하선상에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부터 통일이 되는 그 당시에 남한의 소득 수준 그보다도 더 높은 1인당 소득 수준을 북한에서는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 이건 완전히 사람이 생활한 그 맨 밑바닥에서부터 네. 인간답게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이건 뭐 그냥 대박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환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통일 시기를 예상하셨습니다.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합한 통일 시기 이런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합한 거는 그걸 따로 언제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준비하면 언제가 적합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더 유리한데 그 대신에 네.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가 가장 적절하다 하는 대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적합한 시기를 따로 마련해 본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제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은 힘을 비축해 가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요. 예.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막연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살림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가 못한데 네. 통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막연한 생각일 뿐인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일 비용을 어떻게 이걸 조달하는 것까지를 다 생각을 한다면은 전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통일 예상 시기에 따라서 통일 비용을 추산해 오셨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 네. 그럼 좀 예를 들어볼까요? 몇몇 시기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근래 이제 추산한 거가 2025년에 통일이 됐을 때를 상정하고 네. 또 5년 후가 되는 2030년에 통일이 됐을 때 또 그보다 5년 후에 2035년에 통일이 됐을 때 이렇게 각각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통일 소요 자금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약간씩 좀 그래도 증가되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서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은 통일이 된다면은 그 기간 어느 시점에 됐을 때 대략 그 부담 또 소요 자금은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 리포트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였습니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